그날 밤 고성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를 몸으로 막아선 지은호를 보고 무심결에 내뱉은 말,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다고? 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묻어둔 진실이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한 뒤 스스로도 당황했고 아무도 그 말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지강호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고 그날 이후로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지강호는 정순이의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병원 기록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서류에는 지은호의 출생일과 함께 산모의 이름이 고성이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여러 장의 서류를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지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누나라고 믿어온 지은호가 사실은 자신의 친누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지은호를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지강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최근 들어 이지혁과의 불편한 동행, 박성재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마주친 이상철의 따뜻한 눈빛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친근함을 느꼈고 지은호 역시 그에게서 아버지의 향기를 느꼈다고 말했었죠. 그 말은 이상철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날 이후 그는 지은호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정보화와의 결혼을 추진했던 기혁이 지은호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아직도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는 만큼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자신을 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박성재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이지혁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지혁에게 투자 제안을 하며 지은호와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지혁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박성재는 그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고성이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은호 실장에 대해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좀 닮았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박성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느꼈고 그날 이후로 고성이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30년 전 고성이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입양 기록에는 아이의 이름이 지은호로 되어 있었고 입양처는 정순이의 집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이지혁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혁아, 너 지은호 실장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이지혁은 박성재의 말에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대학 후배고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이잖아. 박성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실장 고성이 어머니의 친딸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그동안 지은호가 보여준 행동들, 고성이가 던진 말들, 이상철이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혹시 입양된 거예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친엄마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족이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고 특히 고성이가 자신의 친엄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고성이를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혹시 저를 낳으신 적 있으세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은호야.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지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 한참을 걷다가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디 좀 같이 가줄래요? 이지혁은 그 전화를 받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지은호, 너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선배, 저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은호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누구의 딸이든 나는 너를 너 자체로 보고 있어. 그 말은 지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의 권력 다툼, 박영라의 존재, 그리고 박성재의 갈등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예정이었고 지은호의 출생의 비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입에서 너는 내 딸이야 라는 말을 들은 이후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이를 엄마로 믿고 살아온 지난 30년이 허상처럼 느껴졌고 고성희라는 이름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정순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저를 데려오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지은호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젊은 고성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아이를 두고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 아이가 버려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데려왔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고 그 진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한편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고성희가 보여준 출생 기록과 병원 서류를 보고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럼 은호가 내 딸은 아니고 네가 낳은 아이란 말이지?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은호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냐? 제가 말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군. 그 말은 고성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지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끊임없이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 시각 박성재는 이지혁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난 뒤 이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가 고성희 대표님의 딸이래.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지는데? 박성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은호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봐. 이지혁은 박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호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 그 아이가 은호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박성재에게도 묘한 위로가 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이지혁이 지은호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인테리어 현장을 정리하다가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이상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씨 요즘 많이 힘들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모든 게 너무 낯설어요. 이상철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딸이냐 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호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지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상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박영란은 우연히 고성희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호와 고성희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사진 뒤에는 우리 은호, 엄마가 항상 사랑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고성희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호 언니가 제 언니예요. 고성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영라야, 그건 오래된 일이야.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박영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늘 진실만 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박영라는 고성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는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아니 은호씨. 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은호는 박영라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처음으로 그녀를 동생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라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영라씨, 저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해요. 박영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빠가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속에서 이지화는 삶의 의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군. 내 딸이든 아니든 이제는 내 책임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게 만들어.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약점이 되기 전에. 그 말은 고성희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지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한 번만 만나줄래?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볼게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버린 이유가 단순한 생계 때문이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성희는 젊은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그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딸 지은호를 포기하는 대신 박진석이라는 권력자와의 결혼을 택한 겁니다. 그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지은호는 그 거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정순이에게 넘기며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당신 딸입니다. 그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은호가 아니라 고성희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은호가 성공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장하자 고성희는 다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피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박진석의 회사에서 지은호가 박성재와 함께 일하게 되자 고성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를 우리 쪽으로 끌어와. 성재랑 엮이게 해. 그 아이 우리 집안에 있어야 해.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처음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녀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되었죠. 고성희는 지은호를 단순히 딸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다시 쓰려 했던 겁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투로 은호야, 네가 참 대견하더라. 네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정순이 씨 딸 아니잖아. 그 사람 널 키워준 거지. 널 낳은 건 나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야 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도구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저를 낳았다는 사실이 저를 당신 소유로 만들진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해요. 하지만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방법을 바꿔야죠. 정순이 씨, 식당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식당 우리 건물이잖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정순이의 식당에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종이를 들고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성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하긴요. 그냥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한 거예요. 은호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지은호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순이를 이용한 거죠.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고성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낳았다는 사실 이제 저주처럼 느껴져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껴봐. 하지만 결국 넌 내 딸이야. 피는 못 속이거든. 그 말은 지은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결국 이지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선배,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넌 네가 선택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야. 그게 너야. 누구의 딸이든 넌 너 자신이야. 그 말은 지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은호가 내 언니야.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그 아이보다 더 고귀한 존재야.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지왕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고 고성이의 말은 그녀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빠, 저 은호 언니가 제 언니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지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라씨,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마음이에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은 박영라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고성이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은호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엄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박영라의 눈빛에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회사 지분을 이용해 이지혁의 사업을 흔들려 하고 있었고 박성재에게 다시 접근해 말했습니다. 성재야, 은호를 우리 쪽으로 끌어와. 네가 아니면 안 돼. 박성재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좋아했고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지은호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고성희였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그녀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정순이를 바라보며 지은호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기분이었고 그 여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던 지은호 앞에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니?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지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낳았을지 몰라도 저를 키운 건 정순이에요. 저한테 엄마는 그분이에요. 고성이는 비웃듯 말했죠. 그래, 감정은 그렇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넌 내 딸이고 내 피야. 그건 바꿀 수 없어. 그 말은 지은호에게 또 하나의 상처였고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시 눈을 떴고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내 딸이야. 그 어떤 피보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더 진짜야. 그 말은 지은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성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한편 고성희는 박진석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은호를 우리 회사의 얼굴로 만들어요. 브랜드 리뉴얼, 이미지 쇄신, 그 아이가 필요해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겠어? 고성희는 단호하게 말했죠. 원하게 만들어야지. 방법은 많아. 그녀는 지은호의 인테리어 회사에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넣었고 거래처와의 계약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은호는 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너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쌓아온 게, 제가 믿어온 게. 이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싸우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너는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은 지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에게 접근해 말했어요. 성재야, 은호를 설득해. 네가 아니면 안 돼. 박성재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뜻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는 것도요. 어머니, 은호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결국 다 잃게 될 거예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잃기 전에 잡아야지. 그 말은 박성재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겼고 그는 결국 이지혁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를 지켜줘. 난 더는 못하겠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와 다시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낳았을지 몰라도 저는 당신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 분노는 박영라에게 향했습니다. 영라야, 너라도 내 편이 되어야 해. 너는 내 딸이잖아. 하지만 박영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은호 언니 편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은 고성희에게 치명적인 배신이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던 거죠.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꺼낸 비밀 문서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넌 내 딸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흔들어 놓았던 출생의 진실, 고성희의 악랄한 집착, 정순이의 눈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요? 며칠 전 고성희는 몰래 박진석의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그녀가 과거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기록이었지만 그 아이는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지은호를 딸로 만들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은호가 가진 능력, 인맥, 그리고 박성재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박영라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성희의 서랍에서 그 문서를 발견했고 이지왕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박진석에게 그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에요. 은호 언니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박진석은 그 문서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성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넌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고성희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은호, 박영라, 박진석,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권력까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나한테 없는 걸 다 가졌으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네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넌 그 아이를 망가뜨리려 했어. 그 말은 고성희에게 마지막 일침이었고 그녀는 결국 박진석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박진석은 지은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구나. 지은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정순이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그 말은 박진석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지은호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한편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향한 감정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은호, 나 너한테 마음이 있어.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웠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요.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둘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짝사랑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심만 남았죠. 박성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좋아했지만 그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잘해라. 그 아이 너한테 마음 많이 줬더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성재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박성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찾아서요. 정순이는 건강을 회복했고 식당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그녀는 지은호와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더 단단하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지환과 박영란은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박영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도 진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조용히 한적한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릴 적 썼던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말하고 싶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고성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끝났습니다. 상처도 사랑도 진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 단단하게, 더 진심으로. 이제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된 겁니다.